구본숙 눈두덩이 부작용이 말이 많잖아요. 네. 정확하게 눈두덩이 필러가 어떤 거예요? 눈두덩이 필러는 안아뼈, 눈썹 아래 여기 꺼지신 분들 거기에 이제 필러를 채워주는 시술이에요. 구본승 같은 경우는 전 처음에 환자분한테 들어가지고 알았거든요. 구본승처럼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못 알아들어서 구본승이 어떻게 됐는데요? 라고 물어봐서 검색을 했는데 강아지 귀처럼 눈꺼풀이 변했더라고요. 눈꺼풀 요 속눈썹 위에 있는 필러가 좀 정체되어 있는 걸로 좀 보여지더라고요. 여기 이제 꺼진 부위에 있어야 되는데 시술 방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시술을 반복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처진 눈꺼풀로 아마 내려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런 사례 말고도 어떤 게 좀 있어요? 부정 사례 별로 없어요. 구본승이 대표적인 예예요. 구본승 사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눈두덩이 필러를 하는 게 예전에 우리가 꺼지기 전에는 눈꺼풀이 일자로 됐다고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이게 꺼지기 전에 옆모습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거나 살이 빠지거나 이마 거상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꺼져요. 이렇게. 근데 요 길이보다는 꺼진 이 길이가 더 길죠. 필러를 점점 넣어서 이걸 밀어내는 거거든요. 요 거리는 같은데 요거를 밀어내기 때문에 늘어난 피부들에 주름이 생기죠. 나 볼륨은 채워졌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탄력적이지 않고 좀 주름이 생겨요. 그러면 필러로 여기도 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고 나면은 100이면 100 눈이 이상해져요. 구본승이 보여준 거예요. 주름진 부위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이 처진 부위가 조금 탄력 없어 보여서 하게 되다 보면은 눈꺼풀 속눈썹 있는 그 부위 위쪽에 여기 필러 넣게 되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점점 쌓이게 돼요. 그게 좀 많이 문제가 되죠. 여기에 했는데 일로 흘러서 여기 정체에서 흡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여긴 불룩하게 남아있지만 또 여기는 꺼져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녹이고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원장님 그거는 녹이고 다시 녹이고 좀 시간이 한 2주 정도 지나서 다시 새로 위에 제자리에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구본승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적정 시간 내에 넣고 흡수가 안 되고 좀 흐르거나 정체되는 느낌이 있으면 녹이고 다시 새롭게 시술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시술하실 때 네. 부작용이 안 생기기 위해서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일단은 아예 시술을 하기 이전에 이 시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해요. 제 병원이니까 설명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는데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일할 때는 실장님들이 싫어해요. 앞에서 내가 막 설명을 막 많이 하니까 설명충이라는 별명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실장님들이 저한테 환자들을 몰아준 이유는 그런 컴플레인이 왔을 때 컴플레인 1차로 맡아주는 거는 실장님들이에요. 설명을 많이 해야 나중에 이제 이런 일들이 안 생겨요. 환자가 이해를 해야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면 환자들은 어떤 시술을 받을 때 이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시술이니까 내가 이걸 요구하면 어떤 더 좋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를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환자가 또 새롭게 창의적으로 뭔가 요구할 때 일단 이겨 먹어요. 왜냐면 일단은 저는 이제 같은 시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져서 결국 해주고 나서 결국 네가 의사니까 말렸어야지 했던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으면서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든지. 많이 당해보신 거네요. 그럼 그쵸. 많이 당했죠.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알아주는 설명충이신 건가요? 좀 하는 편이에요. 이걸 못 알아먹으면 저 하지 말아라 라고도 해요. 상담하다가도 예의 바르게 나오기도 해요. 하지 마세요 하고 나오기도 해요. 환자를 여러 번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한 시술을 두고서 불필요하게 속상하게 만나는 거를 최소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오히려 그냥 시간을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네. 원장님께서 솔직하게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좀 매출에 좀 불리한 게 아닌가요?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그게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으시는 분들이 많이 합병을 해서 필러 받고 부작용이 와서 원장님한테 살려주세요라고 온 경우들이 막 많이 있나요? 네. 다 살려주시나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큰 사건들이 가끔 오면은 좀 힘들죠. 말하기 조심스럽죠. 근데 힘든데 비용을 높여받으려면은 그거에 대한 명분이나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얼굴 조절. 어쨌든 나는 그 원장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어쨌든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저도 같은 돈을 버는 거면은 어려운 거를 헤쳐나가기보다는 그냥 백지하고 싶죠. 솔직한 말로. 그래도 케어는 다 가능하시다.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선생님한테 가서 네. 케어를 한번 다시 받고 싶다 하면은 환영하시나요? 네? 환영하시나요? 여기서 컷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수부 필러를 많이 하시잖아요.
주특기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지 필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컨투어링 필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풀페이스 필러라고 할 수도 있죠. 뭐. 그래서 환자한테 물어봐요. 어떤 이미지가 되고 싶어요? 같은 5cc, 같은 7cc를 가지고도요. 이미지를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뭐 귀엽게, 샤프하게 뭐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이미지 필러라고 말은 하고 싶어요. 그게 좀 원장님만의 좀 스킬인 거네요. 네. 엉덩이에다 필러를 넣어도 당돌한 엉덩이가 될 수 있고 섹시한 엉덩이가 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같은 사진만 들고 오면 되나요? 네?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자기한테 안 어울리면 또 싸우겠죠. 우선순위인 부위를 저는 디자인할 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얼굴은 우선순위가 1번, 2번 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고 아니면 전체가 우선이면은 볼륨보다는 이제 단점을 커버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볼륨을 안 만든 상태로 거울을 보여드리고 이게 괜찮으면 여기서 멈추면 되고 볼륨을 원하면 나중에 와서 추가를 하시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권을 드리죠. 그럼 원장님 영상 보고 왔다고 하면은 할인 가능하나요? 그 이제 얼굴에 이제 그런 하드 캐리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그런 게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네. 안 해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뭔가 살짝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안전한 건가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코필러, 팔자필러가 옛날부터 제일 많이 하던 부위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얼굴에서 옛날부터 제일 많이 하던 코하고 팔자가 제일 위험한데 라고 말씀을 드려요. 눈두덩이 같은 경우는 가장 위험한 이제 아테리 혈관 같은 거는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든지 그 설명을 해드리고 환자가 편해야 제가 시술하기 편해요. 필수적인 거는 하고 들어가고요. 부수적인 거는 시술하면서 설명을 해요. 설명. 사실 마취가 제일 아파요. 그 마취 없이는 못하는 거죠? 마취는 하긴 해야죠. 마취는 통증 때문에 하기도 하고 마취 자체가 이제 혈관을 수축시켜 주니까 마취는 하고 하는 게 낫죠. 남자들도 네. 그런 특수 부위 필러를 맞으면은 멋있어질 수 있나요? 제가 힙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힙보다는 가빠, 어깨 좋아요? 어깨, 아, 어깨. 원장님 오늘 이렇게 네. 구분승 눈두덩이 부작용편 네. 설명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유용한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번에 재밌는 컨텐츠 또 한번 촬영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